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더 체크 특집 전주 영화로 다시 날다 진행을 맡은 이몽진입니다. 자, 누구나 한 번쯤은 영화를 보고 감동을 받거나 꿈과 희망을 품어봤을 텐데요. 지역이나 도시도 영화와 함께하며 미래의 청사진을 그려보고 있는데요. 자, 더 체크 특집에서는 전주 영화 산업의 현주소를 짚어보고 영화 영상 산업의 중심지로 재도약할 수 있을지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 네 분 모셨습니다. 우범기 전주시장, 피터 유 뉴질랜드 큐무 필름 스튜디오 대표이사, 정준호 전주국제영화제 공동집행위원장, 정승은 전주대학교 영화방송학과 교수입니다. 네 분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우범기 시장님. 자, 전주는 영화 기생충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사관왕의 위협을 달성했는데요. 기생충을 비롯해서 그동안 수많은 영화 영상이 촬영됐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난 곳인데요. 자, 한 해 얼마만큼의 영화 영상이 촬영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전주에서 영화 영상 내지는 뭐 기타 영상 등이 한 매년 3, 40건 정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생충을 포함해서 이렇게 매년 어떤 업그레이드 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영화 도시 전주가 영화 영상 산업의 중심지로 글로벌하게 이제 나설 것을 표방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자, 전주시의 미래 먹거리로 영화 영상 산업을 선택하셨는데, 자, 그 배경이라 할까요? 그 어떤 계기가 있었습니까? 큐뮤 스튜디오 코리아가 영화 영상 산업의 어떤 미래를 밝혀주는 계기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난달에 우리 전주시에서 이제 우리 전주가 글로벌 영화 영상 산업 수도로 나아가기 위한 어떤 비전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고부가 가치 산업인 영화 영상 산업이 전주의 미래 산업으로 좀 키워야 되겠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된 이유는 사실 우리 전주가 60년대 내지는 80년대 초까지도 6대 도시, 7대 도시였는데 지금 굉장히 위축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소위 말하는 산업화 시대에 뒤져 있는데 지금 와서 철강이라든지 자동차라든지 조선이라든지 이런 거대 장치 산업을 하기에는 맞지 않다. 오히려 이제 기후변화라든지 세계 경제 흐름 자체가 바뀌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영화 영상 산업 같은 고부가 가치 산업을 전주의 산업으로 키우게 되면 이거 자체가 전주의 미래 먹거리가 될 것이고 우리 젊은 청년들이 전주에 머무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영화 영상 산업의 글로벌 수도가 되겠다 하는 야심찬 목표를 세웠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정승은 교수님. 전주는 뭐 영화 촬영지로도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뭐 우리가 지금 방송을 하고 있는 이곳도 뭐 전에 이제 영화 촬영이 이루어졌던 그런 로케이션 장소고요. 또 전주국제영화제 올해로 25회째가 개최됐지 않겠습니까? 이제 국내 독립 영화의 또 산실이라고 하고 관련 인프라도 뭐 어느 정도 갖춰진 것 같습니다. 자, 영화 산업을 또 전공하시는 전문가로서 전주의 영화 영상 산업 어느 정도 수준까지 도달해 있다고 보십니까? 뭐 사실 그 작가들의 어떤 그 시선이나 어떤 예술성을 담고 있는 영화들이 독립 예술 영화라고 하는 것들이 사실은 일반인들이 생각하기에는 좀 어렵게 느껴지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전주는 전주국제영화제 정말 더 어려운 영화제를 25년 동안 성공적으로 개최를 했고 또 이제 그에 더 이제 올라서려고 하는 이런 산업화에 같이 또 이제 동참을 해주시려고 이끌어 주려고 이제 이런 자리가 또 이제 마련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또 이제 전주시랑 유관기관들이 사실 굉장히 오랫동안 독립예술영화나 저예산 상업영화들 그러니까 지역의 우리 정체성이라든지 사회적 시선을 담고 있는 영화들을 꾸준하게 지원을 하려고 계속 애써 오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후반 제작 지원이라든지 사전 제작 지원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은 전국적으로도 굉장히 유명하고 말씀하셨듯이 이제 뭐 믹싱
그러니까 촬영소 외에도 믹싱이라든지 컬러 그레이딩 이런 그 인프라들도 굉장히 잘 구축이 되어 있어서 전국적으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뭐 한국 상업 영화랑 드라마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많은 편수들이 여기서 제작되고 있는데 이제 조금 아쉬운 거는 대부분이 이제 전주 촬영소 중심으로 촬영을 하고 가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이 조금 그 경제 효과를 체감하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았나 그런 아쉬움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학교에 재직 중이다 보니까 이제 좀 연관해서 말씀을 드리면 졸업생의 한 73에서 7% 정도가 이제 다 취업률을 보이고 있는데 대부분 다 서울 경기권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아무래도 이제 그 드라마나 이제 촬영팀으로 들어가면 250 이상의 어떤 그 월 페이를 받게 되는데 사실은 이 지역에서는 그만한 관련 사업도 없고 또 유관되는 어떤 분야 외에도 일자리가 그렇게 많지 않다.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지역 소멸이나 이런 데 굉장히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여기 온 지 7년이 됐는데 느낀 바는 이제 그 시민들뿐만 아니라 이제 공무직에 계신 분들도 영상에 대한 이해, 영상 예술에 대한 이해, 그리고 이제 산업화에 대한 어떤 갈망이 계속 있으셨어요. 근데 아쉬운 거는 이제 이거를 좀 추진체가 없었달까, 어떤 계기가 없었달까. 근데 이제 그래서 이번에 이제 시장님께서 이제 지난주인가요 발표하셨던 그 영상 비전 2034에 대해서 많은 청년들이 좀 관심을 갖고 있는 이유가 이제 사실 이제 촬영지로서의 어떤 입지를 더 강하게 굳히겠다. 여기에서 더 넘어서서 실제로 유관되는 산업까지 정말 영상 산업으로 만들겠다라는 그런 취지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정준호 공동집행위원장님, 전주가 영화 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던 것은 전주국제영화제 역할이 큰 것 같습니다. 자, 공동집행위원장으로서 자, 어렵고 무거운 자리를 갖고 계시는데 자, 영화제를 이끌어오면서 전주 영화 산업의 성장세라고 할까요? 어떻게 느끼셨고 또 시민들은 전주 국제영화제에서 어떤 인식을 갖고 있다고 보십니까? 네, 전주국제영화제가 내년에 26회를 맞이합니다. 그동안 전주국제영화제가 26회를 걸어오는 동안 우리 시민분들의 묵묵히 응원해 주시고 또 지원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날 전 세계 독립영화 또 예술영화를 사랑하는 모든 분들한테 가장 사랑받는 영화제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동안 영화제를 하면서 이제 사실 이제 전주라는 도시에 이 국제영화제를 알리고 또 개최를 할 때 전 세계에서 다양한 나라에서 다양한 민족들이 이제 영화를 보러 오셔서 많은 걸 느끼고 가는데요. 전주가 갖춰진 영화 영상 산업으로 가는 데 있어서 상당히 촘촘히 잘 갖춰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영화제 기간 동안에도 많은 분들의 그런 좋은 의견들을 많이 받았고 또 전주 시민분들이 이제 전주 국제영화제를 생각하시는 분 의견들이 다양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위원장으로 취임을 해서 일부러 우리 저 소상공인분들도 계시고 또 영화제가 열리는 그 거리가 아닌 다른 거리도 다녀가면서 우리 전주 시민분들의 의견을 좀 많이 청취를 해봤습니다. 근데 영화제가 열리는 그 메인 거리에 있는 이제 상권에 있는 분들은 영화제가 열리는 것도 잘 알고 계시고 또 영화제가 열리는 그런 특수한 기간에는 또 다른 때보다는 좀 더 사람들이 많이 찾아와 주시고 해서 되게 감사한 마음을 많이 갖고 계신데 또 그렇지 않은 지역에 계신 분들은 영화제가 열리는지도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저한테 이렇게 친근감이 있어서 그런 표현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좀 배우분들 좀 데리고 좀 많이 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시장님하고 시간 내서 영화제의 그 메인 거리가 아닌 그런 골목골목을 다니면서 그 우리 장사를 하시는 우리 전주 시민분들하고 소통하면서 저희라도 우리 배우분들과 또 관계자분들이라도 또 이렇게 영화제가 아닌 영화제 열리는 거리가 아닌 다른 지역에도 이렇게 좀 간간히 들려서 영화제가 열린다는 소식을 좀 전해드리면서 지역 경제에 좀 균형을 이룰 수 있게끔 그렇게 좀 노력을 하겠다고 약속을 드렸고 그렇게 한 달에 한두 번씩 이렇게 꼭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영화제를 생각하시는 전주 시민분들의 그런 마음이 그전보다는 되게 따뜻해지셨고 또 많이 응원해 주시는 거를 체감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 집행위원장을 비롯한
영화인 관계자들의 그 열정과 노력을 해서 국제영화제가 이제 4반세기까지 흘러왔는데 또 그동안 뭐 전주에서 수많은 영화가 촬영됐습니다. 시장님, 그런데 이제 관광 산업으로 연계가 된다든지 또 영화 산업으로까지 이렇게 도약하겠다고는 좀 거기에 동의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경제적 효과를 내기에는 좀 역부족이다, 이런 부분의 주장이 나오는 것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말씀을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그 말씀하신 대로 이제 경제 효과 다룬 연구를 좀 보니까 2022년 같은 경우에 우리 전주에서 촬영한 영화가 43편 정도 됩니다. 근데 실제 이제 뭐 지역 내에서 지출한 거는 한 13억 원 정도. 그리고 또 생산 유발 효과는 한 18억 원, 또 부가가치 유발은 한 뭐 9억 원 정도. 사실 그렇게 높은 수준이 아닙니다. 이제 그 이유가 전주에서 영화 촬영하는 게 뭐 2, 3일 단기간 촬영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약했던 부분이 있는 건 분명한 것 같고요. 소위 말해서 장기 촬영을 통해서 어떤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조명이라든지 촬영 문제라든지 세트라든지 후반 작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일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어떤 여건은 조금 부족했던 건 분명합니다. 근데 뭐 계속 말씀하신 대로 전주국제영화제가 25회까지 성공적으로 끌어왔고 이제 앞으로 20년, 30년이 더 지나면 정말 명실상부한 어떤 독립영화 분야에 있어서만큼은 전주국제영화제가 세계적이다 하는 발판은 만들어 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럼 여기에 덧붙여서 그걸로 끝날 게 아니라 영화 영상 분야 자체를 산업으로 인식을 해서 이 부분이 부가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 전주시를 만들자는 어떤 취지에서 시작을 한 것이고, 마침 또 오늘 이제 이 자리에 나오셨지만 구뮤 스튜디오의 우리 유성환 대표님께서 사실 굉장히 빨리 결단을 해 주셨어요. 전주로 아시아의 두 번째 스튜디오를 전주에 만드시겠다. 이 결정을 해 주신 게 어떻게 보면 전주시가 이렇게 글로벌 영화 영상 산업 수도를 꿈꿀 수 있는데 굉장히 큰 기여를 해주셨다. 그런 면에서 하여튼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이제 정준호 국제영화제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독립영화라고 하는 이 정체성은 반드시 지켜나가서 그 분야, 독립예술영화 분야만큼은 전주가 세계적인 도시가 되겠다 하는 분명한 목표가 있고, 근데 이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독립영화, 예술영화라는 것 자체도 우리 전주 시민의 속으로 좀 들어가줘야 되겠다. 그런 면에서 대중성을 확보해 나가는 영화제를 만들어 나가겠다 하는 측면에서 저는 이런 부족한 면도 많고 미흡한 면도 많고 어떤 경제 효과가 그동안 낮았던 것도 분명히 맞습니다.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이 지금은 저는 10년을 내다보면 아주 흥분이 될 정도로 잘 될 것이라는 어떤 확신이 있습니다. 네, 시장님 말씀은 이제 꾸무 필름 스튜디오가 오는 것은 화장하는데, 그렇다면 그 이전에 꾸무 스튜디오를 이렇게 선택하신 어떤 계기가 있었습니까? 구뮤 스튜디오에서 잘 아시는 것처럼 뭐 아바타라든지 뮬란이라든지 대표적으로 뉴질랜드에 어떻게 보면 촬영장을 가지고 계신 분이고, 또 대표분이 또 우리 한국 분이시고, 그래서 우리 의회부터 시작해서 우리 전주시도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또 우리 유성환 대표님께서도 이제 한국에 뭔가 하나 더 추가적으로 진출을 해야 되겠다 하는, 어떻게 보면 이 서로의 생각이 좀 맞아 들어갔던 게 아닌가. 그래서 우리 전주시와 의회가 뉴질랜드도 방문을 했고, 또 쿠뮤 대표님도 우리 전주를 방문을 하셨고, 이게 몇 차례 지속이 되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합이 잘 맞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꾸뮤 필름 스튜디오 피터 유 대표 나와 계신데, 자, 세계적인 영화 스튜디오지 않겠습니까? 꾸뮤 필름에 대해서 좀 직접 좀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구뮤 필름 스튜디오는 뉴질랜드에서 가장 큰 오클랜드의 이제 쿠뮤라는 지역에 있고요. 저희가 영화를 촬영할 수 있는 이제 사운드 스테이지 스튜디오하고, 또 무대 세트 제작, 의상 제작할 수 있는 워크샵, 그리고 또 저희만이 좀 가지고 있는 게 이제 바다신하고 수중신 찍을 수 있는
뭐 다이브 탱크, 오션 탱크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82,000평의 부지에 이제 많은 여러 개의 이제 야외 촬영장을 갖고 있고 또 뭐 그린 스크린 뿐만 아니라 또 이 숲속신을 찍을 수 있는 이제 숲이 한 12헥타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 아마도 그래서 이 헐리우드에 촬영하는데 그런 필요를 채워줘서 그런지 현재도 헐리우드 영화가 경쟁적으로 예약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세계적인 영화 촬영 스튜디오가 대도시권이 아닌 이제 중규모 도시인 전주에 주목하게 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네, 뭐 제가 전주에 관심을 갖게 된 거는 시청 직원분들하고 또 시의원분들이 견학차 이제 저희 스튜디오에 방문해 주셨고요. 이제 거기서부터 인연이 시작돼서 서로 비전을 나누고 또 제가 거기에서 이 영상 산업 발전을 위한 그 열정들을 많이 봤고요. 이 생태계가 변화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한두 사람이 아니라 공감대가 굉장히 필요하고 많은 사람들의 노력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같이 노력할 수 있겠구나. 이 생태계를 좀 조성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갖고 전주시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네. 지난 5월 초순이었죠. 전주국제영화제 기간에 전주시하고 또 업무 협약을 체결하셨습니다. 그때 또 전주 영화 생태계를 살펴보셨을 텐데 전주 영화 산업의 특장점 또 뭐 단점도 있지 않겠습니까? 전주 영화 산업을 지켜본 뭐 소감 좀 들려주시죠. 네, 뭐 그 이제 전주 영화 산업에서 이제 독립 영화를 지원하는 그런 시스템이라든지 그런 제도 그런 시설들이 좀 많이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뭐 실험적인 뭐 영화라든지 또 예술적인 영화를 그래서 이렇게 잘 찍을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반면에 좀 상업 영화에 대한 어떤 지원책이나 그런 제도가 잘 보이지 않았는데 근데 보통 생각할 때 이제 상업 영화를 생각하면 사람들은 상업 영화는 이 대기업이 알아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이 전주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런 점에서는 이제 어떤 외국 기업을 이 영화 제작사를 저희에게 유치하기에는 참 이렇게 준비가 좀 미흡하지 않을까 그런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네, 또 전주의 그 대표적인 영화 촬영 시설인 전주 영화 종합 촬영소가 있지 않겠습니까? 상림동인데 물론 이제 방문해 보셨겠지요. 네. 자, 어떤 느낌을 받았습니까? 일단 뭐 잘 갖춰진 게 인상적이었고요. 근데 이제 좀 스튜디오 규모가 높이라든지 또 이렇게 어느 정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췄을 때 좀 작아서 한국의 어떤 TV 촬영 이런 쪽으로 주로 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작다는 얘기를 어렵게 하셨는데 그 저희는 이제 촬영을 직접 하는 이제 배우로서 또 제작자로서 볼 때는 그러니까 전주가 그 영화 영상 도시로서 인프라 시설은 우리가 국제적인 규모는 아니지만 아주 촘촘히 잘 갖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직접 한국 영화를 제작하는 또 TV나 영상을 제작하는 분들이 오셔서 느끼는 거는 나름대로 이 전주가 그런 오래된 역사에서 흘러왔듯이 시스템을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이번에 아마 대한민국의 많은 그 영화를 제작하고 영화에 참여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영상을 제작하고 참여하시는 분들이 뉴질랜드의 세계적인 글로벌 스튜디오, 후뮤 스튜디오가 전주에 들어오기로 했다 얘기하면 아마 거짓말이라고 할 겁니다. 그만큼 이 글로벌 스튜디오가 한국에 온다는 게 사실 저희가 배우 입장에서 볼 때도 만약에 외국 글로벌 배우들이 들어오셔가지고 여기서 만약에 영화를 제작하고 장기간 체류를 해야 될 텐데 첫 번째 이제 뭐 내가 유 대표님한테도 항상 걱정하는 분이 언어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스튜디오 안에는
뭐 미술부터 소품, 인테리어 여러 가지 그런 그 산업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아까 우리 정 교수님 얘기했지만 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그런 과를 전공으로 이제 교육을 해서 이제 여기에 직접 들어가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학생들을 양성을 해야 되고 또 우리 대표님은 필요한 부분을 우리 시와 또 영상산업팀과 또 여기 전주에 관여된 업체들과 긴밀하게 상의를 해서 이제 이끌어 나가야 되는데 와 우리나라도 이제 그 글로벌 그런 스튜디오가 들어오는구나 그런 설레임과 그 떨림이 빨리 들어가서 빨리 지어지면 빨리 우리도 촬영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큰 대규모로 들어온다서 아주 기뻐하고 있습니다. 구모 필름 같은 대규모 스튜디오가 국내에 상륙하는 건 뭐 이번이 처음이겠죠. 네네네. 우리 공동 집행위원장께서도 뭐 미국의 유니버설 뭐 스튜디오가 또 네네네. 방문하고 해외 유수의 뭐 다른 스튜디오도 가보셨을 텐데 네네네. 자 영화인으로서 또 제작자로서 만약에 꼬미오 필름이 전주에 들어오게 된다면 어떤 부분부터 우리가 편익 또 어떤 뭐 지금 이제 말씀하신 부분에 유 대표님이 조금 뭐 말씀하시기 좀 어려운 부분도 있을 겁니다. 이제 사실 이제 이 전주라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대규모 도시가 아닌 중소규모 도시에 들어오는 건 첫 번째 전주가 영화 영상 인프라가 잘 그래도 구축이 잘 돼 있고 또 25년째 맞이하는 국제영화제가 전 세계 많은 영화인들한테 또 독립영화, 예술영화로서 사랑을 받고 그 플랫폼 역할을 잘 하고 있어서 무엇보다도 영화로서 전주에 와서는 누구를 만나서 얘기를 해도 잘 통하는구나. 그리고 영화를 한다고 했을 때 다들 응원해주고 또 성원을 해주시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지셨는데 사실 냉정하게 사업가로 봐서는 뭐 전주시에서 원하는 거는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세제 혜택도 좀 바랄 수 있고 또 인프라 지원, 또 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 또 그다음에 뭐 의사소통이라든가 또 식사라든가 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글로벌 톱 배우분들이 들어오게 되면 이제 숙소 문제가 지금 현재 이제 전주시에는 5성급 호텔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아까 우리 대표님도 잠깐 얘기를 나눴는데요. 그런 부분, 그 좀 글로벌 스튜디오가 운영을 좀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시나 의회에서 또 우리 전주 시민분들에서 좀 도움 줄 수 있는 부분을 많이 바랄 겁니다. 근데 좀 말씀 못 하시는 부분도 있을 것 같고. 네, 알겠습니다. 정 교수님, 전주가 이제 단순한 촬영지가 아니라 원스톱 지원 체계로 해서 영화 제작이 완성될 수 있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인력 양성에 도움이 되고 또 경제적 효과도 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그렇다면 구체적인 과제가 어떤 게 있고 또 어떻게 해결해 나갈 건지 좀 말씀을 해 주시죠. 네, 아무래도 상업 영상의 제작 목적이 이제 그 투자 대비 최대의 수익을 내는 거기 때문에요. 그런 이제 수도권이 아니라 이제 전주까지 와서 기획부터 이제 제작 완성까지 한다고 했을 때는 거기에 대한 이점을 충분히 좀 제공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셨듯이 위원장님께서 당연히 이제 거기에 대해서 로케이션 매력적인 아주 로케이션 인센티브 같은 경우가 필수로 들어가야 될 것이고 세제도 마찬가지지만 또 이제 아까 시장님 말씀하셨지만 장기간 체류하게 되면 사실 그런 것들이 많은 인원들이 전주까지 와서 장기간 체류하는 것 자체가 시민들이 느낄 수 있는 경제 효과랑 또 직결이 되고 또 유관 사업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의상 뭐 소품 세트 이런 부분들도 직간접적으로 산업이 다 같이 클 수 있는 게 사실은 영상 산업 도시죠.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기본이 돼야 되는 건 당연하겠고 또 이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이제 생각을 하면 상업 영화나 드라마 유경험자 중심의 조금 더 이제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좀 해줄 수 있는 그런 전담 팀이나 부서도 지금부터 조금씩 고려를 해야 되지 않나 싶은 게요. 영화는 100편이라 그러면 100편마다 사실은 굉장히 다 매력이 다르듯이 필요하고 요구되는 바가 다 다른데 그게 이제 예산이 클수록 높을수록 굉장히 큰 데미지를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섬세하게 좀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부서가 조금 있다면 더 훨씬 더 좀 매력적인 어떤 영화 산업을 좀 이렇게 거기 가서 하고 싶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만큼의 굉장히 디테일한 어떤 서비스가 될 거라고 또 보고요. 사실 이런 것들이 저희가 수도권하고 좀 경쟁을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왜냐하면 지리적인 것도 일단은 조금 떨어져 있는 데다가 수도권의 이점이라는 게 필요한 어떤 지식이나 인력을 굉장히 빨리 얻을 수 있고 필요 인력도 출퇴근하는 인력으로 빨리 용이하게 얻을 수 있다라는 장점
장점 때문에 사실 그쪽에서 계속 상암이나 이런 데서 구축이 되는 건데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미리 고려를 같이 해서 좀 성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피터유 대표님. 자, 영화 기반 시설 하나가 지역을 일으키는 경제 효과가 뭐 대단하다고 합니다. 특히 이제 뭐 뉴질랜드 그쪽 사례도 이제 말씀해 주실 텐데, 자, 영화 산업이 관광 산업과의 연계를 통해서 일으킬 수 있는 경제적 효과 어느 정도고 경제적 파급 효과 어디까지 갈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그 20년 전에 그 뉴질랜드에서 찍었던 반지의 제왕 시리즈가 있잖아요. 굉장히 유명한 영화인데 그때 지어졌던 이제 호빗 마을 세트가 있습니다. 근데 이 호빗 마을 세트가 20년이 지났는데 지금 2019년 기준으로 매년 50만 명이 방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입장권을 봤는데 입장권이 어른이 10만 원 정도 되고 애들이 5만 원 정도 되는데 그런 어떤 이 경제 효과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 영화 하나로 이 뉴질랜드가 굉장히 신비로운 나라로 그런 이미지가 이렇게 탈바꿈됐고 또 저희 스튜디오에서 찍었던 이제 뮬란의 경우를 보면 통계를 보면 숙박에 뭐 79억, 그다음에 뭐 교통편에 10억, 세트 제작에 20억, 또 의상에 22억, 갑옷 제작에 34억을 지출했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1,583명의 고용을 창출했다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제 저희 스튜디오에서 제작했던 그 2020년 그 반지의 제왕 아마존 프라임에서 방영하는 이제 50부작이 있는데 그 50부작 그 반지의 제왕 그 시리즈 아마존이 들어온다고 해서 그때 이제 뉴질랜드하고 스코틀랜드가 서로 국가 간 경쟁을 했거든요. 그래서 누가 인센티브를 더 주고 데려오느냐 막 이렇게 했는데 그때 저희가 굉장히 흥분했던 거는 뭐냐면 그 드라마가 영화 역사상 제일 큰 버짓이었다고 그래요. 그 당시까지 14억 불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이제 찍으면서 이제 거기서 사용됐던 게 숙박에 975억, 그다음에 도로 개발에 27억 원, 그다음 3년 동안 매일 한 100대의 차량을 렌탈하는 그런 효과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1,250명의 고용 창출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영화 아바타 이제 속편도 찍어질 건데 그 4,360억 원의 그런 경제 효과가 예상된다고 그렇게 발표를 했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런 단기적인 어떤 경제 효과만이 아니라 이 반지의 제왕 이 영화가 한 편 찍어지면서 생긴 게 그 웨타 디지털 웨타 워크숍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 해서 정말 세계적인 특수효과 제작 회사들이 생겨났고 그게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자, 우 시장님. 글로벌 영화 산업 중심지를 표방하시면서 이제 광폭 행보를 이어가고 계신데 영화 제작 생태계 구축을 위해서는 인프라뿐 아니라 제작자들을 위한 유인책이 뒷받침돼야 된다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을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네. 아닌 듯 다 말씀을 하셨네요. 우리 시가 할 일이 굉장히 많아서 좋습니다. 근데 우선 기본적으로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국내의 어떤 로케이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시작하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 이제 영상 기금을 우선 100억 원을 조성할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고 여기에 이제 펀드가 또 결성이 돼서 이런 지원들이 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그 기금을 통해서 이제 어떤 펀드를 통해서 지역 스타트업도 발굴하고 지원하고 해내가는 작업도 할 생각이고 아울러서 이제 지금 문화산업진흥지구라고 해서 이쪽 분야에 대해서 세제 혜택을 준다든지 어떤 나머지 보조금을 줄 수 있는 어떤 지구 지정하는 부분도 지금 도하고 협의를 하고 있어서 그 부분도 좀 지금 현재 영화산업이 커나가야 될 지구, 구도심, 뭐 상림동 그리고 이제 산업단지 만드는 지역까지 이런 부분도 좀 지원을 해나갈 생각이고 아울러서 이제 행정적으로 뭐 인허가 문제라든지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리 시에서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으로 지금 해나갈 생각이고, 아울러서 이제 장기 체류하고 뭐 숙박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전주가 현재 이제 없는 게 뭐 5성급 호텔뿐만 아니라 컨벤션도 없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우선 종합경기장 터하고 지금 대한방직 터에 대규모 하여튼 컨벤션 센터도 들어올 예정이고, 그리고 호텔도 양쪽에 다 들어설 겁니다. 그러면 그 중에 하나는 뭐 5성급 이상으로 좀 해달라고 우리 시에서 지금 앞으로 뭐 때도 많이 써야 될 것 같고, 아울러서 이제 그 한옥 호텔이 좀 외곽 지역에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실은 외국인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시에서 여건도 마련하고 지원도 하고 이렇게 해나가면서 금융 스튜디오가 전주에 이렇게 지어지는 것과 전주의 어떤 호텔이라든지 컨벤션이라든지 이런 여건을 만드는 것과 아울러서 인력 양성이라든지 어떤 영화 관련 산업을 키워나가는 부분, 투자 유치를 받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동시에 저는 진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이게 동시에 이루어지면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 일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아서 굉장히 다행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동시에 해나가기 위해서 아까 뭐 조직도 말씀하셨는데, 이번에는 이제 뭐 과 단위까지는 만들지 않았는데 이건 단계적으로 과도 만들 생각이고, 지금 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 이제 영화 영상 산업 관련 부도 별도로 좀 만들어서 어떤 행정적인 재정적인 지원도 이렇게 미흡함이 없도록 이렇게 갖춰 나가면 분명히 우리가 생각하는 꿈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잠시만 그 우리 유 대표님한테 그 저희가 이제 영화 글로벌 영화 제작도 그 보조 연기자분들 같은 경우는 현지 분들을 많이 활용하시기도 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중국의 계림이라든가 이런 데는 그 장혜모 감독이 그 야외 호수를 대형 뮤지컬로 무대를 사용해서 지역 주민들이 낮에는 고기를 잡고 저녁에는 다 모여서 그 뮤지컬에 출연합니다. 그리고 그 수익을 일부분 이제 마을로 주는데, 유 대표님 이제 글로벌 스튜디오가 들어오면 그런 보조 연기자들도 많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네, 그 지역에서 네네네. 네 많이 뭐 영어가 안 돼도 괜찮습니까? 네. 영어가 돼야 돼. 뭐 대사는 없으니까 뭐 그래도 영화 제작사한테 여쭤보셔야 돼요. 제가 네, 알겠습니다. 자, 정준우 위원장님, 전주국제영화제가 그동안 세계 영화시장과의 소통 창구 역할을 네네. 해왔습니다. 전주시의 2034 영화산업 비전만 봐도 앞으로 그 역할이 더 증대될 것 같은데 어떻게 네네. 전망하고 계실까요? 네, 전주시가 2034 앞으로 10년 기간 동안 영화 영상 산업을 전주시에 뿌리를 내릴 수 있고 또 발전을 할 수 있도록 큰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저희 전주국제영화제가 지금 전 세계 독립영화, 예술영화 또 이 실험성 있는 영화들을 대거 저희 전주국제영화제에 모이는 거는 사실 우리가 우리 어르신들이 느끼셨을 때는 우리가 시장 역할을 하는 겁니다. 시장에 모든 농수산물이 다 모여서 거기에 오신 분들이 물건을 다 보고 사가듯이 이 전주국제영화제도 그런 플랫폼 역할을 하기 때문에 다양한 소재 또 다양한 나라에서 정말 많은 스토리의 영화가 저희 영화제를 통해서 시작이 되기 때문에, 또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우리 기생충의 봉준호 감독도 저희 영화를 통해서 성장을 하셨고, 또 많은 감독님들이 저희 영화제를 통해서 오늘날에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감독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영화제가 소통 역할도 하지만 또 영화 크지 않는 일부 제작비도 또 지원을 해주고, 또 그런 그 영화인으로서 씨를 뿌리고 또 성장할 수 있게끔 저희가 인큐베이터 역할도 해주고, 그래서 영화를 좋아하고 영화를 만들고 싶은데 제작비가 많이 없어서 그 제작비를 구할 때도 저희는 같이 상담해주고 그런 친구들의 열정과 아이디어를 높게 삽니다. 그래서 전주국제영화제가 지니고 있는 그 매력과 이 독특함이 지금 전 세계의 많은 영화 팬들한테 사랑을 받고 또 소통 역할도 하고 있으니까요.
무엇보다도 우리 시민 여러분들의 격려와 사랑이 이 전주국제영화제가 더 빛날 수 있고 더 성장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우리 시민분들을 위해서 더 친근하게 다가가고 더 멋진 영상의 도시, 영화의 도시를 만들 수 있게끔 또 영화제를 통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하나 더 붙여보겠습니다. 뭐 글로벌 OTT 시장이 좀 확장하고 또 K 영상 콘텐츠도 구축해야 된다 이런 첨단 영화 산업과 또 전주 영화는 좀 궤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과제는 어떻게 우리가 달성할 수 있을까요? 네, 지금 이제 OTT 시장으로 뭐 넷플릭스라든가 디즈니 그런 글로벌 채널로 인해서 지금 사실 영화계는 약간은 위축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영화 배우가 출연하는 또 좋아하는 배우들이 출연하는 큰 블록버스터 영화는 영화관에서만 가야 볼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그 넷플릭스라든가 글로벌 채널을 통해서 TV로 즐길 수 있는 시대가 오다 보니까 영화 시장이 좀 위축이 됐는데요. 이 전주의 특징은 가장 한국적이면서 그 예술적인 가치를 지녔고 또 대한민국 한류의 가장 상징적인 그 한류의 독특한 문화를 잘 품은 도시입니다. 그래서 영화, 영상이 이 화면으로 담았을 때도 가장 아름답고 멋있지만 또 여기서 촬영을 하면서 그 또 영상을 만들 때 가장 기본이 되는 먹고 자고 마시고 또 우리 스태프들 분들이 일하는데 가장 편안하게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되어 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뭐 손색이 없는 그런 그 아주 고귀함과 아름다움과 한국적인 그 아름다운 가치를 잘 지닌 전주기 때문에 앞으로 뭐 글로벌 영화 도시로 나아가는데 뭐 하나도 부족한 게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영화도시 전주에 대한 찬사를 많이 들려주셨는데 자 피터 유 대표님 전주에 꾸뮤 필름 스튜디오가 만약에 설립이 된다면 앞으로 어떤 운영 방침과 방향성을 갖고 이끌어 가실 건지 좀 말씀을 해주시죠. 네, 뭐 당연히 제가 이제 제2 촬영소를 짓는다고 하면 글로벌하는 그 영화 촬영소로 저희가 설립을 하게 될 거고 그리고 전주시가 그런 국제 영화 산업의 허브로 성장하는 데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네, 운영을 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지역사회하고 상생하고 협력하는 그런 촬영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건데 기업의 존재 목적은 이제 사실 이윤 추구잖아요. 근데 이제 이윤 추구를 물론 해야 되겠지만 그걸 넘어서 좀 더 보다 가치, 더 나은 가치를 좀 추구하고 싶은 게 제 마음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세계적인 영화가 이 전주에서 제작이 된다면 그에 따른 어떤 세계적인 영화 제작의 유산이 그 지역사회에 남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다음 세대에 이렇게 혜택을 주는 그런 사업을 해보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정 교수님, 전주가 글로벌 영화 도시로 거듭나고 영화 산업의 메카로 다시 도약하기 위해서 우리 정 교수님 나름대로 뭐 아이디어라고 할까요? 제언이 있으면 좀 말씀을 해주실까요? 사실 앞에서 이제 필요 조건들이나 이제 방향들이 다 말씀을 하도 이제 많이 잘 해주셔가지고 앞서 말씀드렸던 거랑 거의 동일한 내용인데요. 그 아까 전에 혹시 이제 오해하실까봐, 그러니까 모든 작품들의 매력도로 다르듯이 이제 세세한 어떤 그 대응책이나 이런 것들도 이제 필요하다고 말씀드린 게 뭐 무조건 요구 조건을 다 들어줘야 된다라고 하는 건 아니고 그만큼 이제 상황에 따라서 좀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어떤 활로 창구는 꼭 만들어 놔야겠다. 그리고 이제 아까 전에 그 이제 보조 출연 말씀을 하셔서 제가 생각이 났는데 이제 사실 쿠뮤 필름 스튜디오 코리아가 이제 출범을 했고 이제 그로 인해서 이제 해외에 큰 작품들이 들어오게 되면 사실 이제 그 엑스트라 외에도 사실은 그 현지에서 막내 이상의 스태프들을 구하게 되거든요. 아무래도 항공편이나 숙식 이런 것들에 훨씬 더 메리트가 있을 테니까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의상 제작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다 여기 현지에서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요. 그랬을 때 실제로
실질적으로 이제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상업 현장 한국에 대한 어떤 관심이 굉장히 많은 또 스태프들이 또 한국에서 또 촬영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조금 더 문화적으로 베풀어 줄 수 있고 또 이제 그 필요 인력들을 어떻게 영어도 기본으로 해서 조금 더 숙련되게 해서 우리가 그 인원을 서울 경기권으로 보내지 않고 좀 보유하면서 좀 데리고 있을까 하는 그런 방안들도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자, 우범기 시장님. 전주는 이제 시민들의 영화에 대한 인식이 높은 곳 아니겠습니까? 영화 도시라는 명제에 충분 조건을 갖췄다고 볼 수 있는데 뭐 이참에 뭐 시민들에게 뭐 당부의 말씀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예, 말씀하신 대로 전주 시민들이 문화예술의 도시답게 영화뿐만 아니라 이렇게 공연을 하는데도 가서 보면 저도 뭐 서울이나 다른 지역에서도 봤지만 전주 시민들 수준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면 뭐 판소리 완창을 하더라도 거기에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오셔서 6시간 넘게 그걸 들으시는데 정말 너무나 자연스러우시나 이런 어떤 전주 시민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전주시도 우리 콤뮤도 전주를 어떻게 보면 영화 영상 산업의 수도로 만들겠다는 꿈을 꿀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전주 시민들의 위대함을 존경합니다. 그리고 그 우리 전주 시민들의 그런 위대함이 앞으로 더 힘을 모아서 우리 전주시가 영화 영상 산업이라고 하는 이 고부가치 산업에 있어서도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어떤 도시로 변화하는데 항상 함께하고 이렇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패널들과 토론하고 말씀을 듣는 동안 뭐 예정된 시간이 다 된 것 같습니다. 영화를 보는 것 같이 좀 시간이 빨리 가고 또 편안하게 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패널들의 마무리 발언 듣고 이 시간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정성은 교수님. 예, 뭐 전주시가 독립예술 영화의 성지 메카라는 그 상징에서 더 넘어서서 이제는 정말 그 영상 산업의 중심지가 되기 위해서 정말 실리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노선을 확고히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주시의 상관하기 아까 이제 뭐 의원들이나 이런 분들만 말씀하신 사실은 정말 시민분들하고 학교랑 뭐 모든 관들이 다 같이 한 마음으로 서로 협력하고 또 보완도 해가면서 한 방향으로 가야 될 때가 아닌가.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우리 젊은이들 타 지역으로 가고 싶지 않아 하는 전북의 어떤 특성이 있더라고요. 이 친구들이 이제 이 고향에서 정주하면서 정말 그 꿈과 희망이 실현되는 영상 산업 도시에서 정말 기대하면서 살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네. 이어서 정준우 위원장님. 네, 전주국제영화제 공동집행위원장으로서 아까 시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시민들과 더 친화적이고 또 저희 독립영화제, 예술영화제를 더 세계만방에 알리면서 우리 그동안 아낌없이 지원해 주신 우리 시민들의 열망에 저희도 더 성원에 힘입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사랑하고 따뜻한 영화제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세계적인 글로벌 스튜디오, 쿠뮤 스튜디오가 한국의 영화 영상의 메카 도시 전주에 입점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다 가다 만나시면은 많은 성원과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이어서 피터 유 대표님. 네, 이 전주가 세계적인 영화 산업에 이 영화를 제작하는 그런 글로벌한 그런 영화 도시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고요. 이러한 바람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떤 한 개인이나 뭐 회사나 그런 것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어떤 생태계를 만들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영화 산업에 종사하는 그 종사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시장님을 비롯해서 이 전주시 전체가 함께 노력해 나가야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생태계가 조성이 되고 하면 자연스럽게 이제 그 세계적인 영화를 받을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후에 이 많은 유산들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남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범기 시장님. 그 전주가
이렇게 영화 영상 산업의 글로벌 이제 허브로 나가기 위해서 뭐 할 일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뭐 국제영화제 25회가 됐는데 정말 명실상부한 어떤 독립예술 분야에서만큼은 세계적인 영화제로 우리가 성장 발전시켜 나가야 될 책무가 있고, 아울러서 쿠뮤 스튜디오 이렇게 코리아가 전주에서 정말 성공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우리가 시에서 행정적, 재정적 아마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뭐 이런 영화 영상 산업에 정말 제대로 우리 전주가 가치를 갖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우리 전주 시민들이 모두가 함께하는, 그리고 저는 우리 전주시는 우리 전주 시민의 어떤 현명함을 믿고 거침없이 우리 영화 영상 산업의 글로벌 수도를 향해서 달려가겠습니다. 항상 응원하고 함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네 분 귀한 시간 내주시고 토론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전주가 앞으로 영화 영상 기술을 선도하고 글로벌 콘텐츠를 창출해내면서 명실상부하게 국내 영화 영상 산업의 수도로 비상하길 기대해 봅니다. 더 체크 특집 전주 영화로 다시 날다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